숫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16편 세상으로 번져가는 불씨. 다비식에 대한 블로그 글을 올린 지 사흘이 지났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응이 있었다. 조회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도 300개가 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며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12월 초에 어느 목요일 오후 명화는 산성시장 숲가게에서 새로운 글. 우주적 관점에서 본 불의 순환을 쓰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명화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저는 GBS 대전방송 총국 PD 최정은이라고 해요. 숫집 소녀의 불의 철학 일기 블로그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명화는 깜짝 놀랐다. 방송국 PD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블로그를 보셨다고요? 네, 특히 다비식에 대한 최근 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17살 학생이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을 한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최 PD는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사실 저희가 철학하는 사람들이라는 교양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는데 명화님의 이야기를 꼭 담고 싶어서 왔어요.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우리가 찾는 모델도 바로 일상에서 자신의 진리를 참고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평범하지 않아요. 17살의 나이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불의 철학을 탐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최 PD는 태블릿을 꺼내서 명화의 블로그를 보여주었다. 지금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화님의 글을 통해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명화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에 놀랐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았다니. 다큐멘터리라면 어떤 내용으로 만드실 건가요? 명화님의 불의 철학 여정을 따라가면서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철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어떻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고요. 최 PD는 기획안을 펼쳐 보여주었다. 제목은 17세 소녀의 불의 철학, 숫집에서 시작된 지혜의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명화님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다시 인터뷰하고 불의 철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추적해보는 거죠. 명화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방송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잘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억지로 꾸미지 않고 그냥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명화는 부모님과 상의했다. 엄마, 아버지, 방송국에서 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정기수는 놀라며 말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유명해졌나? 아직 유명한 건 아니고 블로그를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있대요. 순이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방송 나가면 괜찮을까? 아직 어린데. 저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운 걸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정기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명화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해. 아버지가 평생 숲만 만들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걸 철학으로 만들어주니까 자랑스럽더라.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일이면 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일주일 후 촬영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촬영지는 연꽃 땅이었다. 연꽃 선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명화와의 첫 만남을 회상해 주었다. 명화가 처음 왔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이름에서도 불의 기운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거든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보였어요. 두 번째는 숯가마에서의 촬영이었다. 명화는 아버지와 함께 숯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여기서 처음 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무가 불의 시련을 겪어서 숯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도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카메라는 명화가 불꽃을 바라보는 진지한 표정을 담았다. 세 번째는 공산성에서의 촬영이었다. 명화는 조미래 교수와 함께했던 명상을 재현하며 우주적 관점에서의 불을 설명했다. 138억 년 전 빅뱅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 몸의 원자들도 별의 행융합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저도 불의 아이인 셈이죠. 촬영 중에 최 PD가 질문했다. 명화님에게 불이란 무엇인가요? 명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불은 변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창조하고 파괴하고 정화하고 승화시키는 힘.
그리고 모든 생명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그럼 앞으로 이 철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요? 아직은 배우는 단계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는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요. 마지막 촬영은 마곡사에서 이루어졌다. 법연 스님이 다비식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명화가 다비를 보면서 깨달은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깨달음을 17살에 얻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촬영이 끝난 후 최 PD가 명화에게 말했다.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요. 명화님의 진정성이 화면을 통해서도 잘 전달될 거예요. 한 달 후 17세 소녀의 불의 철학이 방송되었다.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는 명화의 철학적 여정을 따뜻하고 깊이 있게 담아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은 8%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다. 17살에 저런 생각을 한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일상에서 철학해보고 싶어졌어요. 불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선했어요. 방송 후 명화의 블로그 구독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명화는 새로운 블로그 글을 썼다. 제목은 세상으로 번져가는 불씨.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되듯 우리의 철학적 사유도 함께 키워나가요. 글을 쓰면서 명화는 깨달았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연꽃선녀가 예언했던 불과 관련된 일의 진정한 의미였을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계룡산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산의 윤곽이 뚜렷했다. 저 산 속 어딘가에서도 누군가 명화의 이야기를 보고 불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명화의 불의 철학은 이제 개인적 탐구를 넘어 사회적 담론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명화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더 깊이 사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